혹시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씩 드시면서 뇌가 맑아질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말하려던 단어가 자꾸 잊히고 아침에 눈 떠도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는 다 좋은 줄 아십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뇌 건강에 좋다고 하고 주변에서도 다들 챙겨 먹으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노화와 뇌 영양을 연구해온 뇌영양학 박사 정성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같은 견과류를 먹어도 누구는 머리가 맑아지고 누구는 더 흐려지는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였어요.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처럼 뇌를 보호하는 견과류가 있는 반면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자처럼 노년기에는 염증을 키우고 혈당을 자극해서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견과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섞어서 드시면 좋은 효과는 반으로 줄고 나쁜 영향은 2배로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견과류를 드셨는데 알고 보니 조심해야 할 종류만 골라 드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셨어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에는 잠이 얕아서 자주 깨는 증상이었죠. 그런데 견과류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2주에서 3주 사이에 확연한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확하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 뇌를 지켜주는 견과류 4가지와 반대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 통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견과류를 먹는 시간대와 양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되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집에 견과류가 있으신가요? 어떤 종류를 주로 드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71세 이호연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예전엔 말수가 적어도 머리는 또렷한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대화를 하다가도 단어가 자꾸 끊기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릿속이 뿌옇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병력도 없고 생활도 단순했지만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 위 견과류 통이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도 여러 번 집어 드시는데 종류를 보니 뇌에 이로운 견과류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땅콩과 캐슈넛이 대부분이었고 소금으로 간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었어요. 매일 이런 견과류를 드시면서 오히려 뇌에 염증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선 조심해야 할 견과류를 빼고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만 하루 소량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이호연 어르신은 아침의 흐릿함이 전보다 덜하고 대화할 때 단어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올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견과류가 뇌를 지켜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너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작은 견과류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셀레늄이 바로 뇌세포를 산화 손상에서 지켜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한국 노년영양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년층에서 기억력 저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7세 김선웅님은 아침마다 머릿속이 멍한 느낌이 심했는데 하루 브라질너트 하나를 꾸준히 드신 뒤 3주 만에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하루 딱 한 알만 드셔야 해요. 2알 이상 먹으면 셀레늄 과다로 오히려 피로감이 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하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브라질너트를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로 호두를 말씀드려야겠어요.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머리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도 과학적 근거가 확실합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신경세포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유럽 노년식습관 연구에서는 호두를 꾸준히 먹는 그룹의 인지 점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2세 윤현옥님은 오후만 되면 단 것을 자꾸 찾으셨는데 이걸 호두 반줌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2개월 뒤에 단어가 훨씬 쉽게 떠오르고 오후 피로감도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두는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호두나 약하게 구운 형태를 추천하는데 기름에 볶거나 설탕을 입힌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과량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호두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견과류로 특히 유명한데 이게 뇌 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하면 뇌혈관에 부담이 가고 이게 반복되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혈당과 뇌건강 공동연구에서는 혈당 변동이 적을수록 기억력 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어요. 제가 만난 69세 조성진님은 식후에 피로가 심하고 오후만 되면 머릿속이 멍해진다고 하셨는데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15알 정도 곁들여 드신 뒤로 오후 멍함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몬드는 생아몬드로 15알에서 20알 정도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가장 좋아요. 기름이나 소금, 설탕으로 코팅된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아몬드 드실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나요? 네 번째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들과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멜라토닌 함량이 높다는 점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국가노년수면연구에서는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그룹의 깊은 수면 시간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70세 김하정님은 밤에 자주 깨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잠들기 1시간 전에 소금 없는 피스타치오를 20알 정도 드신 뒤로 잠이 훨씬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피스타치오는 잠들기 1시간 전에 소금 없는 제품으로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요즘 잠드는데 어려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뇌를 돕는 견과류 4가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반대로 60세 이후에는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도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견과류를 드셔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바로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견과류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땅콩은 콩과 식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땅콩이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다른 견과류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간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독소에 더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땅콩은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염증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서 땅콩을 자주 드신 분들은 입안이 자주 헐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굳이 드신다면 생땅콩을 소량만 드시고 가능하면 다른 견과류로 대체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땅콩은 어떤 형태로 드시는 편인가요?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탄수화물 비율이 다른 견과류보다 높다는 점이에요. 이게 혈당을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있고 섬유질이 적어서 당 흡수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뇌에 부담이 가요. 게다가 캐슈넛은 과식하기 쉬운 견과류이기도 합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포만감이 덜해서 자꾸 손이 가게 되거든요. 만약 정말 먹고 싶으시다면 5알에서 6알 정도만 드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캐슈넛을 한 번에 몇 알 정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로 알려져 있고 맛도 정말 좋지만 지방 밀도가 너무 높아서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방 함량이 70%가 넘는데 이게 소화기에 큰 부담을 주고 전신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카다미아는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포만감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과잉 섭취하기 쉽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칼로리가 상당하고 이게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마카다미아를 자주 드신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드시기보다는 가끔 특별한 날에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줌 이상은 절대 피하시고 다른 견과류로 대체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카다미아 드실 때 속이 더부룩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잣입니다. 잣은 한국 음식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라서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 문제는 지방이 빨리 산패한다는 점이에요. 잣은 다른 견과류보다 지방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변질되는데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입안에서 금속마처럼 느껴지고 식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입맛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게다가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 중에서 잣을 자주 드신 분들은 입맛이 변하고 음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잣은 매일 먹지 말고 요리에 소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고 오래된 제품은 과감하게 버리는 게 안전해요. 잣은 평소에 얼마나 드시나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뇌를 지키는 견과류 4가지와 조심해야 할 견과류 4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는 모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와 소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견과류라도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는 뇌세포 보호와 혈당 안정, 수면 회복이라는 중요한 축을 지켜줍니다. 특히 브라질너트의 셀레늄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호두의 오메가3는 신경세포의 유연성을 높여주며 아몬드는 혈당을 안정시켜 뇌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을 통해 깊은 수면을 돕고 뇌 회복을 촉진하죠. 반면에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은 노년기 대사 속도와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일 먹으면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땅콩은 곰팡이 독소 위험이 있고 캐슈넛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며 마카다미아는 지방 밀도가 너무 높아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잣은 빠르게 산패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수면 악화가 더 빨리 찾아오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뇌는 언제든 다시 회복할 힘을 보여줍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이 맑아지면 대화가 훨씬 편해지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견과류통을 열어서 2가지로 나누세요. 매일 먹을 것과 줄여야 할 것. 그리고 뇌를 지키는 견과류 중에서 하루 한 줌만 꾸준히 챙겨 드세요. 브라질너트는 딱 1알, 호두는 한 줌, 아몬드는 15알에서 20알, 피스타치오는 잠들기 전 20알에서 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뇌는 이런 작은 선택을 오래 기억합니다. 매일 드시는 견과류가 여러분의 10년 후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3주 후, 한 달 후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루틴과 식습관만 바꿔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달라지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 첫 식사가 하루 종일 뇌 활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놀라웠던 견과류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